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푸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신에 페미 일상 딥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남자 못 잃은 페미니스트 듣고 계신가요? 바로 제 얘기인데요. 오늘은 남미세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남미세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연애에 미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연미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대화에 좀 껴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나 글을 구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어쨌든 연애를 하면서 이제 느껴왔던 여성의 몸으로서 이제 느껴왔던 경험들을 좀 발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은나의 글 마지막에서도 여러분들의 섹슈얼리티를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글로 마무리를 해서 저도 오늘 은나의 기획이지만 저도 함께 많이 이야기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되게 소중한 독자 중에 한 명이 삐삐기도 했죠. 제가 이제 고민될 때마다 미리 좀 초고를 보내주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메일 연재를 좀 소수정예로 먼저 받은 다음 좀 급하게 받아서 거의 제 지인들이나 이제 인스타 팔로워 분들 중에서 몇십 명이 먼저 이메일 구독을 받아봤고, 그걸 조금 다듬으면서 요즘 브런치에다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마무리 내용은 아직은 전체 공개는 안 됐을 건데 차차 이제 공개가 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보시고, 사실 이 연재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여기저기다가 이런 얘기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해주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구독자를 구할 때 쓴 글을 좀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게 섹슈얼리티 글쓰기였잖아요. 제가 남미세 페미라는 좀 자극적인 키워드를 쓰긴 했지만 이거의 시작점은 섹슈얼리티를 좀 탐구해보자. 나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였거든요. 사실 섹슈얼리티라는 게 굉장히 욕망과 관계, 뭐 자본과 권력, 신체와 건강 이런 걸 되게 맞닿아 있기도 하고 삶의 어떤 테두리, 내 삶의 모양과 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가지고 남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진짜 굉장히 누구는 되게 쉽게 연애랑 페미니즘이랑 뭔 상관이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또 누군가는 야 페미라면서 왜 한남이랑 사겨?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양가적인 양쪽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누구는 관계 없다고 하고 누구는 야 그거 완전 대치되는 거 아니야? 배신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 한남 욕해놓고 왜 한남 만나? 근데 사실 나는 내가 한남 욕했나? 뭐 언젠가 욕했을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 한남 욕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이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남자로 길러진 사람과 여자로 길러진 사람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갈등이 있는데 페미니스트이면 더욱더 갈등이 있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매, 그냥 우리는 그냥 남자 다 불매할래 라는 레즈비언이즘이나 혹은 이제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비출산 외에도 연애를 하거나 혹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서 그냥 다른 성별이든 혹은 어떤 성별이든 간에 내 인생에 들여보낼 때 어떻게 페미니스트로서 같이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이런 되게 현실적인 페미니스트의 고민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나의 글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자신의 연애를 이렇게 드러낼 것인가, 전시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도 좀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주변에 사실 뭐 어떤 연애든 뭐 여성이랑 만나는 것도 올리기도 힘들고 남성이랑 만나는 것도 올리긴 힘들지만 남성이랑 데이트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 주변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은 다 페미니스트고 다 여성들인데 그들이 연애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좀 괜히 이제 위험한 헤테로 연애를 추천하는 것 같고 맞아. 위험하다라는 뜻은 어쨌든 저도 데이트 폭력을 당해봤으니까 어떤 연애도 사실 안전하긴 쉽지 않은데 막 내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막 연애가 막 정상적인 것이고 연애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이다 이렇게 지게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올리는 것에 부담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 제 그 말씀하신 게
최근에 올린 것 중에 하나인 그 페미 럽스타그램 그 글이거든요. 제목도 또 자극적이죠. 페미의 럽스타그램. 그러니까 사실 페미 아닐 때도 럽스타그램이라 하는 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연애를 권장하는 게 아니면 올리면 안 되는 것인가? 내 일상을 그냥 공유한 내 공간인데 내가 남자를 만나는 거 올리니 나도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껄끄러움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했었거든요. 옛날 한참은 페미니스트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연히 창피했어요. 약간 남자를 만나고 있던 자체가 창피했고 뭔가 욕을 먹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민망한 것도 있고 욕먹을까 봐 보다는 내가 오픈 페미니스트가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도 옛날보다 뭐 늘어났다고 해도 오픈 페미니스트이면서 내 인스타그램에 굳이 헤테로 연애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한가? 그러니까 그 정말 약간 당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스타그램 기능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나를 왜 팔로우 하는가 했을 때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연애하는 나가 자아의 충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아를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가 항상 고민이고 그리고 말한 대로 누군가가 정말 아직 연애 경험이 없거나 연애에 마음이 없었던 다른 후배가 내가 이제 오픈 페미이면서 남자 만나는 거 보면서 저런 연애가 가능한가 봐라고 해서 연애를 하려고 했다가 정말 만약에 나쁜 일을 당하거나 진짜 너무 이상한 한 날 만나면은 한국 남자를 만나버리면 저는 그거에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 같은 것들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누군가 근처에서 위급한 경험들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었던 예전에 데이트했던 분이 남성분이신데 그 남성분도 자기의 여성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헤어졌음에도 이제 그래서 좀 그 말이 과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것이 듣는 분들에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럽스타그램을 올리는 게 이게 친구들끼리 서로 눈치 보였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한때 되게 화나 있었던 시기를 같이 통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사비운동 정점일 때. 그래서 막 강남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여성 혐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탈코르셋을 하면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했던 시기가 있고 그랬을 때 본인들이 겪은 폭력의 경험들이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연애라는 것이 되게 납작하게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좀 다가섰던 시기들이 그때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2017년, 18년, 19년 약간 이런 때쯤에 연애를 하는 것을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기가 어려워지고 그때 저도 같이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은나가 잘 적어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지금에서야 쓰게 된 게 그때보다는 내가 좀 덜 겁을 먹었으니까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누군가는 그런 어떤 또래 압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또래 압박인 것 같은데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사회에 나가고 좀 몇 년 더 지나고 30대 되고 이러니까 좀 뻔뻔해져가지고 내 욕망인데 어쩔 거야 이런 마음이 지금은 들지만 그 딱 또래 친구들 간에서 모두가 거기에 화가 나 있고 눈치를 주고 그거 막 말을 붙였잖아요. 아예 혐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 정말 남자 불매해야 돼. 나한테 막 남성을 좀 끊어. 막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장난식으로 말하긴 하더라도 야, 너 지금 남자애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되게 인생 낭비하는 것처럼 그런 욕망이나 자기 주체를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표현들이나 실제로 타고난 분들 그리고 연애를 그만둔 친구들, 레즈비어니즘을 선택한 친구들의 눈치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친구들이 내가 속한 조직이고 내가 속한 또래들인데 그거를 거슬러가지고 욕을 먹는 행동을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도 어느 집단에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연재한 다음에 되게 이게 몇 명이나 연락이 왔거든요. 이 연재를 이메일 연재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 제가 스토리 공유할 때도 그렇고 가끔씩 DM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완전 그냥 레디컬 쪽이었거든요. 저도 근데 한때 레디컬이었어요. 여대에 없었고 탈코했었고 몰래 연애하고 있었지만 밖으로 티 안 내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알던 친구들 혹은 그때 계기로 이제 서로 팔로우했던 친구 중에서 지금 겉으로 보기엔 그 친구들도 다들 그냥 레드펄 페미니스트고 여자만 사귈 거 생각을 해요. 혹은 연애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들도 자기 너무 답답했는데 남자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 혹은 남자 티시 받거나 내가 좋아한 적이 있는데 내 정체성과 내가 친구들과 맺은 관계랑 이 연애랑 그게 동시되지가 않아가지고 포기했거나 혹은 연애를 시작했는데 꽁꽁 숨기느라고 진짜 막 앓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댓글이나 DM을 받으면서 아직도 이 어떤 여성분들은 숨어 있겠구나. 나도 숨어 있었듯이 방금 얘기한 게 과거가 아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걱정을 페미니스트들만 했어요. 사실 저의 페미니스트들 아닌 친구들은 정말 그냥 자기 뭐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비키니 입은 사진들을 그냥 인스타에 막 올리고. 요즘 페미들도 올려. 왜 그래?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약간 달라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네. 다르다? 네, 선 긋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코르셋을 다 조이고 이렇게 아이 부끄러워 하면서 이렇게 올린 친구가 진짜 있었어요. 저는 아잉 부끄러워 말고 나 섹시하지 어때 나 좀 봐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그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 저도 화가 났을 때나 좀 왜 저렇게 꼭 할까 흔히 그때 유행하던 탈코 이슈 안에서는 그런 옷을 입으면은 여성 인권 저해하는 거 아니냐 막 너무 대상화 스스로 한다 하는데 지금 와서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그거 느꼈어요. 사실 전 더 커뮤니티에 나온 사람 중에서 그 맥심 모델 인데 그 여성분이고 이퀄리즘을 주장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그분을 보면 너무 마음 복잡한 거예요. 그분 정말 성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을 제대로 잘 표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성공한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아니잖아요. 남자들의 그런 대상화된 욕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본인의 몸을 대상화하면서 근데 그게 옛날에 처음 페미를 내가 막 알게 됐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좀 복잡한 마음인 거예요. 저분이 그냥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것도 전략이지 뭐. 성공하고 싶은 전략이지. 내가 내 몸을 재화로 쓰는 게 왜 나쁘지? 그게 사실 그것도 일종의 페미니즘일 수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을 욕할 수 없는 거고 이 구조 안에서 최선으로 내가 가진 전략대로 성공하고 싶은 건데 그 여성의 욕망과 성공을 내가 비하할 자격이 있을까? 그거를 안티 페미니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복잡해지긴 한데 사실 이제 저도 그들을 보면서 단정할 수도 없고 사실 저 역시도 이제 은나의 글에 나오지만 다이어트 더 네. 건강한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체지방 커팅은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꾸준히 욕망하고 있는 몸은 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솔직히 조금씩은 다 걸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몸을 아무리 긍정하려고 해도 그게 1kg 단위로 긍정이 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찌면 긍정이 안 되고 빠지면 긍정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57kg가 저의 긍정 라인이었는데 페미니즘을 만나고 58kg, 59kg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거든요. 제가 살이 이렇게 야금야금 찌면 야금야금 찌는 대로 이제 긍정을 하는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긍정을 못하는 경험까지 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으러 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은나랑 친했을 때도 다이어트 약을 조용히 혼자 몰래 먹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세상에 나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저는 내 돈을 주고 다이어트를 하러 가는데 어째 되게 비싼 돈을 주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잖아요. 막 맞아요. 체지방을 빼주는 막 지방을 배변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엄청 비싼데 막 거기서 제 몸을 본 의사가 아니 아저씨처럼 그렇게 아가씨가 그렇게 몸을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면박을 주는데 와. 근데 사실 제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들러 가는데 사실 그것을
어쨌든 내가 소비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멋대로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 너무 위축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별말은 하고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가서 하면은 당신 때문에 이런 사람 자기네 몸을 긍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빼러 와서도 더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마른 몸을 향해 간다고. 결국에 거기 걸려 있는 거는 아이돌 사인이거든요. 아이돌처럼 마른 몸들을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모욕을 해야지 소비자를 모욕하든 잠재 소비자를 모욕하든 모욕해야 돈 버는 구조잖아요. 마케팅적으로 보자면은 그 사람은 자기 돈벌이 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 돈벌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좀 슬픈 거고. 왜냐면 이 말 나온 거 저 이제 제가 쓴 글에도 그 바디 포지티브 힘들다 플러스 저 지금도 힘들거든요. 지금도 다시 그 칼로리 커팅하고 있고 그 체지방 커팅하고 있고 근육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과 섹시하게 보고 싶다는 거 한 끗 차이잖아요, 진짜. 사실 건강한 몸이 섹슈얼한 매력이 있는 몸이고 매끈한 몸이 대상화되기 쉬운 몸이거든요. 근데 그 몸 나도 갖고 싶어 아직도. 아무리 내가 탈코를 했었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페미니즘을 알고 대상화되는 게 나쁜 거 알아도 대상화되고 싶은 거 어떡해. 욕망 당하고 싶은 거 어떡해. 이런 게 제 어떤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썼고 사실 우리 다 살 빼고 싶은 이유에서는 자기 만족이야. 내가 멋있고 싶고 옷 잘 입고 싶어. 근데 옷 잘 입으면 왜 멋있어? 내가 욕망 당하잖아. 내가 사람들 눈길 끌잖아. 근데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사실 아직도. 글을 이제 읽으면서 나는 진짜 약간 보이는 것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 글을 쓰는 그런 경험들도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선을 긋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빨개지면서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본인이 이제 글을 쓰는 중간에 그 사람을 약간 되게 이 사람은 내가 섹슈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정섹슈얼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분류해서 자기가 옆에 두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거를 글로 썼는데 그걸 쓰면서도 본인이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화끈거렸다고 했어요. 빨개지진 않아요. 화끈거린다. 화끈거린다. 무슨 말인가 했네. 그리고 그건 그 신체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요. 네. 짜깁기하기. 선생님 글이 약간 섞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꺼번에 읽어서 다시. 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다 다른 주제긴 한데 좀 연결된 부분도 있고 선을 그은 부분 정확히 무슨 부분인지 모르겠긴 한데 제가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랑 다이어트 하고 싶은 거랑 다른 건가요? 저는 저를 꾸밀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섹슈얼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뭔가 꾸민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옷을 입어왔던 거지. 근데 그게 꼭 섹슈얼한 매력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도 내 매력 자본이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내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사실은 애인한테든 잠재적인 애인한테든 친구한테든 멋있고 싶다라는 거는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블랙립을 바르고 있으면 애인에게 반감을 사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누군가는 멋있다고 하지만 제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애인이잖아요. 근데 애인에게 아무리 반감을 사도 전 꿋꿋이 블랙립을 바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한 섹슈얼리티를, 그러니까 섹슈얼한 대상화 혹은 섹슈얼한 매력, 자본 이런 건 더 넓은 의미긴 하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의복 체계 자체가 혹은 화장품 자체가 다 그거랑 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매력 자본과 내 매력 자본 강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이런 전략이나 색깔이나 다 모든 전략들이 사실 모두가 섹슈얼한 거 관련 없는데라고 믿고 있지만 뭐 빨간색 립스틱 당연히 다 연관 있고 뭐 긴 속눈썹 연관 있고 얇은 손목, 얇은 발목, 뼈가 들어가는 거 다 연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모든 옷은 다 조금은 섹슈얼한 매력과 강조가 연결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남미세 페미니스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남미세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다 이제 제가 그 운동회 끝나고 뒤풀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폴리아모리니까 폴리아모리들은 누구를 만나면서 누가 눈에 들어와도 그것을 다 스스로 마음을 커팅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굉장한 모노아모리 이제 독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사람만 순수하게 순애보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자기는 주변 사람들도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는 기제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은나 글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역시 그래서 사실 진실이라는 게 항상 복합적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진실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 주관적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읽고 공감하거나 공감 안 되는 부분은 공감 안 된다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고 저의 글을 읽고 혹은 제가 이제 비건 번즈 쇼폼에 등장해가지고 뭐 남미세 팸이 연재하는데 그거 왜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소개해달라 해서 좀 짧게 정말 소개를 몇 마디 하고 끝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댓글이 진짜 많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댓글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되게 흥미로운 댓글 악플도 있었고 또 좋은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좀 대부분의 비슷한 댓글은 이제 뭐 비건 팸이 남미세라니 어질어질하다. 뭐 대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버렸으면 이러냐? 이래가지고 제가 버림받은 적 없는데 혼자 와가지고 이런 댓글 웃기고 그리고 뭐 사실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누구는 페미니스트 남자 혐오하는 거 아닌데 이래서 아닌 거 아는데 뭐 이런 댓글도 달렸었고 뭐 어떤 분들은 와 이제 와가지고 페미니스트 하나씩 기어 나와가지고 남자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 웃긴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하겠네? 이런 댓글들 좀 웃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항상 있어 왔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픈 페미보다 그 일상에서 페미인 거 숨기는 여자분들 훨씬 많지 않나요? 개인의 이제 안정과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을 위해서 페미니즘을 약간 동조하지만 페미인 거 절대 티 안 내는 여성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인 걸 모르시는 분도 많죠. 많죠. 우리 그 디프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디프리 사장님이 진짜 하시는 그 운동회 끝나고 모인 자리에서 그 가게 사장님이 타 여성들끼리 와가지고 모임을 하고 이러니까 너네들 멋있다, 막 응원한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우리 디프리를 되게 응원해 주시고 자기의 경험 같은 것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듣진 못했는데 굉장한 페미니스트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엄청난 페미니스트인 것 같은데 자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은 치우친 것 같다. 저희한테 너무 치우치지 말라라고 조언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미 페미니스트인데요. 이러니까 그렇지만 너는 치우치지 않은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 막 이러시면서 이제 약간 탈룰라 하셨는데 좀 재밌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 언어에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페미니스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오픈 페미로 지내기 힘들어하는구나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 주제를 쓴 거여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쓴 거여가지고 좋았고 또 브런치 쪽에서는 뭐 잘 읽었습니다라든지 빨리빨리 제가 늦게 올리면 빨리빨리 좀 올려라 이런 댓글도 우와. 받았고 빨리 제가 4화 올리고 좀 텀이 있었는데 5화 좀 올려주십시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전애인 얘기를 조금 했어요. 럽스타그램 편에서 시작할 때 썼는데 전애인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랑 못한 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전 남친분들이 다재다능하셨나 봅니다. 뭐 이런 글도 달려가지고 좀 흥미로웠고 네. 그리고 또 스레드에 또 공유하고 있거든요. 스레드가 아무튼 콘텐츠 플랫폼 중에서 좀 텍스트 기반으로 생긴 거기도 하고 조금 제가 보기에 인스타보다는 조금 더 클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인스타보다는 좀 더 글 쓴 남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 것도 팔로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올렸을 때 댓글에는 친구가 적고 남성인 제가 의견을 표명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고민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남성분들이 보기에도 이 고민이 좀 무거워 보였구나가 좀 신기했어요. 저는 절대 쓸 수 없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어쨌든 되게 남미세라고 할 수는 없이 연미세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쨌든 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성을 만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정상연애 범주 바깥에서 내가 이 정상연애 범주를 깨트린다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제 동거를 하면서 되게 나는 뭔가 이 정상연애 밖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래서 은나가 모임을 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헤테로 연애한다는 걸 밝힐 때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은근슬쩍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그 아까 말한 리부트 이후에 그리고 레즈비어니즘 이후에 특히 더 약간
퀴어들은 더 많이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밖에 나가면 당연히 헤테로가 주류고 퀴어가 훨씬 소수인데도 페미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퀴어가 저는 주류인 거예요. 내 또래 친구들 다 그렇거든요. 퀴어가 주류고 헤테로 애들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 반사적으로 약간 부끄럽지만 저는 남자 옛날에 말도 안 했어요. 옛날에 연애한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친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말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 저 남자 만나요. 네 하하하하 부끄럽다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남미세 페밀 글을 연재한 게 은나가 바깥에서 남자를 만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큰 용기가 되어줬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긴 맞아. 그 전과 후를 아니까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전엔 더 말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진짜 오롯이 남자를 만나는 페미니스트였다면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을 주제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저는 도피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야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안 만나도 되는 선택지가 나에게 많은 건데 근데 은나는 계속 이때까지 어떻게 뭐 우연히 남자를 만나왔던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우연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그 리부트 이후에 페미니스트 정체화하고 비건 정체화하고 이 모든 과정을 그 오래 만난 전애인과 사귀는 동안에 모든 게 일어났기 때문에 연애를 끝낼 새가 없이 그냥 연애를 쭉 했던 거죠. 그 바람에 이제 계속 헤테로 연애를 하는 채로 이 모든 변화를 마주해가지고 근데 그 옆에서 엄청 열심히 절 지지해주고 또 많은 위안을 주고 힘들 때마다 같이 있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편견이지만 여성분을 만나는 것과 남성분을 만나는 데이트랑 비교했을 때도 남자 만나는 게 저는 좀 편하거든요. 마음이 좀. 이게 제가 이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다 받아줘. 내가 뭐라고 찡찡거리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모르겠어요. 옛날 말로는 뭐 진짜 이미 내가 버릇이 든 걸 수도 있어. 너무 페미니즘을 내가 늦게 만나가지고 20살 때부터 그 헤테로 연애에 길들여져가지고 내가 그 역할 놀이에 내가 빠져있는 걸 수도 있는데 역할놀이 안에서도 내가 그냥 여성인 채로 헤테로 연애 하는 편이 편하지 여성과 여성 만나면은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내가 챙길 것도 많고 그 역할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항상 서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역할대로 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서로 항상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이제 키어분들 아시겠지만 여자끼리 만났을 때 그 역할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역할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찾아 헤매지만 싹 맞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뭔가 여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역할 롤을 구분하지 않고 만나는 맞아. 경우도 있고 뭔가 역할이 구분되어서 암묵적으로 뭔가 조금 더 남성스러운 역할과 여성스러운 역할로 나뉘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외모 합이 맞아서 만났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트하는 방식의 차이가 남자보다 더 변수가 많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 뭐 이제 남자랑은 대충 기대하는 그런 바이브가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하는 바이브가 좀 짬바가 있지.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사실 저는 은나가 얘기를 할 때마다 나도 내 안에 저런 말이 있었는데 그치. 공감하지 않아요, 다? 내 안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차마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특히나 이제 은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약간 뜨악했던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요? 너무 궁금하다. 뭔가요? 그게 읽는 남성분들은 혹시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 너무 어딘데? 진솔했던 부분이 자기가 섹슈얼리티를 느끼는 남성은 주로 운동을 하고 약간은 마초적이며 그런 사람들이 섹슈얼리티하고 그리고 약간 정신이 올곧고 이렇게 약간 나랑 성향이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은 주로 이제 투쟁을 하시거나 운동 이제 진짜 몸의 운동이 아니라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좀 나의 구애인 나의 친구의 전 애인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팔렸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모적으로 진짜 스타일이 아니거나 이제 이런 경우 하지만 이제 모두의 스타일이 아니어버린 이제 굉장히 솔직한 글을 보고 그거 아마 이메일 버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듬어가지고 브런치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방금 그런 매운 버전이 좀 있었고 방금 얘기한 부분이 그 브런치에서는
페미가 틴더 할 때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쓴 솔직한 부분이 저도 쓰면서 이걸 되나 싶긴 했는데 저는 진짜 사실 다 근데 페미니즈를 내가 보면 사석에서 다 얘기하면 다 공감해 이거 진짜로. 내가 얘기해봤어 이거를. 그 다 공감하더라고 애들이. 뭐냐면은 사실 모든 포유류는 DNA 다양성을 위해서 반대인 개체에 끌린다는 거야. 진짜 그 내가 만약에 헤테로여서 애를 낳고 싶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무의식이겠지. 무의식으로 나랑 반대인 사람이 끌리게 되어 있대. 그래서 맨날 연애 로판 같은 거 로판이 아니지. 로코를 보면 로맨스 코미디를 보면은 서로 뒤지게 싸우다가 나중에 좋아하잖아. 이게 원래 본능이라는 거예요. 뭔가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가끔 이게 좀 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심할 때가 있다. 뭐냐면은 좀 문제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데이팅 앱을 하면서 느낀 바는요. 꼭 왜 생각이 빠았고 폭력적이고 언피시한 우파 남성이 더 섹시하고 나와 의견이 잘 맞고 피시하고 잡하고 뭔가 조신한 분들은 약간 섹시하지 않은 걸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일반화고 이분법이에요. 그 주관적인 경험인데 이게 왜 그런지 고민해봤어요. 내가 왜 계속 왜 이런 사람 끌리지?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은 아니 진짜 성격은 B가 좋고 외모는 A가 좋은데 A는 말이 진짜 안 통하고 B는 정말 외모가 내 취향이 아니다. 섞고 싶다. 다들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근데 페미니스트 만나보면은 그게 왜 그랬냐 보면은 약간 우파인 분들, 가부장적인 분들은 좀 남성적인 면이 강해가지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좀 자원을 극대화하고 싶어 돈도 열심히 벌고 뭐 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만나면 재밌어. 노는 걸 잘해. 맛있는 술집도 알고 음식도 잘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다음에 반대로 주도적이고. 맞아. 그래서 데이트하면은 쫙 끌어가지고 내가 편해. 그래서 오자마자 내 짐 들어주고 뭐 어디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편이고 반대로 아까 말한 그 신체 운동보다 사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화는 아주 흥미로워. 그래서 카페 가서 계속 대화를 해. 2시간 내내. 근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대화는 아주 흥미로운데 그 섹슈얼한 끌림이 서로 없어. 서로 약간 동지가 생겨버려가지고 맞아. 우리는 친구 평생 함께 알고 지냅시다 악수 이렇게 하고는 섹슈얼한 게 안 생기는 거야. 나도 돌아버리게 되는 거야 진짜. 왜냐면 그런 사람과 오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도 활동가끼리 커플한 거 너무 부럽거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 그냥 취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있는 이런 약간 진보남들은 이미 짝이 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2개가 하이브리드, 이거 하이브리드 남성이었었는데 이 2가지 섞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하이브리드형 남성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보통 이미 팔렸다. 네, 아주 일찍 데려가야 된다. 제가 늦어가지고 못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찍남인가 이찍남인가요? 맞아. 이찍남들이 항상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찍으로도 부족하긴 해요. 정치 성향으로 따지면 일찍 아니었나? 일찍인가요? 윤석열 찍은 게 일찍 아니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찍. 문재인 일찍이었죠. 그럼 일찍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갔다. 아 맞아 그 드립이었어. 일찍 데려간다. 뭐 그런 드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이 방송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너무 수위가 셌나요? 근데 실제로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 진보 여성분들은 진보 남자가 너무 드물잖아요. 네, 제가 녹음을 하면서 처음으로 입이 바싹바싹 타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송은 급히 녹음해서 급히 나가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이 녹음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걷어낼 새도 없이 편집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 널리 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잘 많이 들을 수도 있어. 꼭 이렇게 자극적인 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발. 네. 이번 편만은 제발. 네, 조용히 여러분들만 즐기시길 바라고 탈주하시면 안 됩니다. 듣다가. 네. 사실 그리고 이 방송 굉장히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시작을 해버렸는데 굉장히 유성애 중심적인 방송인 점 죄송하고요. 무성애이시거나 혹은 나 연애 재미없는데 섹슈얼리티 재미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그런 분들도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연재 시작할 때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너무 이게 헤테로 사람들만 재밌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삐삐한테 이 부분 어때 하고 물어본 것도 있었는데 이게 페미니스트도 혹은 안티 페미니스트도 그리고 퀴어도 헤테로도 그리고 관계 중독자도 모태솔로도 색친자도 무성애자도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다 각각의 분들이 어떻게 읽으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사실 모두가 다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누군가에게 무거운 글이기도 하거든요. 가끔 맞아. 저는 중간중간에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읽었고 되게 용기 있다라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자기 경험담을 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글을 쓰면서도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준다는 건 더 어려운 일들이니까. 그렇군요. 저는 사실 쓰면서는 이게 무겁게 읽힐 거라고 생각한 편 한 편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 편이 이제 섹슈얼리티 얘기를 할 때 안 쓸 수가 없는 폭력의 이야기였는데 그 5편에 욕망과 안전 해가지고 이제 되게 수많은 가해자들이 빠져나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썼고 그 부분이 되게 쓰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마음이. 근데 그 부분 외엔 나머지 부분은 좀 말이 텐스한 부분은 있지만 또 아주 마음이 어려운 글은 아니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사실 못다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으니까 꼭 끝나에 글을 브런치에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미세 페미니스트라는 글 연재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주제랑 관련된 궁금한 점 혹은 흥미로웠던 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먼지는 아시다시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여러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또 새로운 채널을 시작했어요. 사는 게 뭔지란 채널인데요. 거기서 또 국가가 정한 백수 시리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